이 방송은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승민, 그 정치인 중에서도 유승민 그 전 의원이 있죠. 예. 그런데 이 대한체육회 회장 유승민 씨와 관련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제목에는 유승민 회장 낙마 위기 이렇게 적었는데 아직까지 뭐 낙마될지 안 될지 이제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그 뉴스, 그 어떤 혐의가 일단 드러났습니다. 물론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아직 심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옆에 이제 사진에 나와 있죠. 이게 아마 한겨레 신문 보도한 거 제가 캡처한 건데, 탁구 옆에 후원금 유치 근거 없어. 스포츠윤리센터 유승민 징계 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기사 KBS 뉴스 기사를 보고 한번 그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탁구 인센티브 논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징계 요청 및 김택수 선수촌장 고발 조치. 자, 이 김택수 선수촌장은 유승민 회장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죠. 측근이라고 하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선수촌장에 김택수 씨를 임명을 했죠.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대한탁구협회, 그러니까 그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이 앞에는 그 대한탁구협회 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김택수 씨는 실무 부회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탁구협회 인센티브 제도가 협회 정관 제24조의 2에 따라서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유승민 회장이 탁구 협회장 하고 있을 때 뭐 협회의 어떤 재정 확충을 위해서 기업이든 아니면 뭐 스폰서든 뭐 이제 후원금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해서 그러한 또 후원금을 따오는 임직원한테는 베네핏으로 어떻게 보면 성과급이죠. 그래서 뭐 그 후원 금액의 뭐 몇 퍼센트를 이렇게 이제 성과금으로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탁구협회도 그렇고 이게 무슨 뭐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뭐 주식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어머니 이건 그 비영리법인이란 말이죠. 비영리법인. 예. 이 탁구에 관한 엘리트 선수 육성과 그다음에 또 생활체육, 또 탁구 육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영리 공익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라, 사단 법인이라, 이러한 제3자뿐만 아니라 내부 임직원에게도 이런 어떤 베네핏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정관, 그리고 그 관련된 규정에 그러한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택수 당시 실무부회장하고 정해천 당시 사무처장이 그 자신들이 그 유치한 후원 기금에 대해서 한 수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나 규정에 근거가 없이 이들이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거죠. 이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으니까 결국은 협회에는 그만한 손해를 끼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무상 배임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 누구한테? 유승민 회장한테. 유승민 회장한테. 왜? 그런 거를 관리 감독해야 할 회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런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스포츠 윤리센터가 이런 그 김택수 당시 실무 부회장하고 정혜천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로 이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유승민 회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는 하지는 않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징계 심의를 해서 징계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사 고발 조치에서는 유승민 회장은 빠진 것이죠. 아마 강제 수사권이 없는 스포츠 윤리센터로서는 유승민 회장이 이 업무상 배임에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혐의를 밝혀내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정말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 유승민 회장의 어떻게 보면 어떤 가담 혐의도 있다면 공범으로도 또 유승민 회장이 또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그런 관리 감독 그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정도라면 뭐 업무상 배임에 그런 뭐 공범으로까지 보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적어도 정관이라든가 또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히 뭐 김택수 신문부회장도 그렇고 유승민 회장도 그렇고 뭐 하루 이틀 이러한 탁구협회를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 꽤 오래 전부터 이러한 스포츠 행정가로서 해왔는데, 더구나 이제 유승민 회장은 IOC 위원도 했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회계 상의 처리 및 그런 운영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은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탁구협회에 뭐 자문 역할을 하는, 법률적으로 자문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있을 텐데 변호사가 거기에 대한 코칭 어드바이스를 안 해줬나? 아니면 아예 물어보질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런 어떤 리걸 마인드라고 할까요? 스포츠 조직, 스포츠 단체 조직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런 리걸 마인드만 있으면 당연히 이런 돈을 제3자뿐만 아니라 단체 내의 임직원에게도 협회 돈을 주려고 한다면 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줬는지. 그러니까 그러한 인센티브를 준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법적인 이런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인센티브의 금액을 정하는 것도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그런 절차, 예를 들어서 뭐 이사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것은 결국 자의적으로 막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잖아요. 이러한 체육단체의 지금까지의 문제, 부조리, 비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 이전에 앞전에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암흑의 전 회장 어떤 그런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런 거 자의적인 그런 논란이 있었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 정봉규 회장과 관련한 그러한 권한 남용 그것도 다 그거잖아요. 자의적인 뭐 정봉규 회장은 뭐 아예 그런 규정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막 한 그런 문제이지만 이러한 규정 이건 제도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절차적으로도 이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적정 금액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심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기준도 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제도가 없다니까 그런 게 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추천 선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탁구협회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 단체는 그 국가대표 선수 선발의 권한은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이사회가 승인을 하는 건데 그러한 추천 선수를 변경하더라도 그러면 그 경기력 향상위원회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지금 감독 소홀 이것도 인정이 돼서 이건 이제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에 유승민 회장에 대한 징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심의를 열어야 돼요. 열 수밖에. 이거 뭐 대한축구협회처럼 그냥 뭐 무대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 심의를 열어서 만약에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오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대한체육회 정관상 규정상 유승민 회장은 바로 사퇴입니다. 당연 사퇴입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사퇴해야 됩니다. 물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어떤 그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냈다 하더라도 뭐 유승민 회장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뭐 또 다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리스크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그래도 유승민 회장이 그런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스포츠 단체 운영에 있어서의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구태를 되풀이지 않고 뭔가 혁신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대한탁구협회 회장 그런 바로 자신이 그렇게 비판했던 그런 구태를 자신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뭐 변호사든 아무튼 법률 전문가의 어떤 그런 조언을 받아서 좀 이렇게 스포츠 단체 행정이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지 못한 시스템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탁구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아마 비슷하죠. 그래서 좀 더 어떤 법률적인 그다음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뭐 제대로 된 그런 체크가 있어야 되겠다. 체크를 해가면서 그런 단체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스포츠윤리센터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의혹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